AP 사무실 근처 버스 정류장,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지혁은 은호가 떨어뜨린 목도리를 손에 쥐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옵니다. 아휴 덜렁이. 날도 추운데. 지혁은 목도리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재빨리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이 뭐야? 벌써 택시 탄 거야? 그런데 저 앞 버스 정류장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아니, 버스를 타고 간다고? 지혁은 목도리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가까워질수록 이상합니다. 은호 옆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남자. 나이 지긋한 남자. 뒷모습이 낯익습니다. 은호야 이거. 지혁이 말을 걸려던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지혁의 눈이 커집니다. 아니, 아버지? 순간 세 사람 모두 얼어붙습니다. 이상철도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은호는 더 놀라 지혁과 상철을 번갈아 봅니다. 아버지? 얼리 씨가 아버지세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상철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봅니다. 지혁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응? 지혁은 아버지를 보고 다시 은호를 봅니다. 얼리 씨? 아니 우리 아버지하고 아는 사이야? 지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얼리 씨랑 저 친구예요. 지혁은 아버지를 봅니다. 상철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우리 수철이랑 나랑 친구지. 수철이? 지혁은 더 놀랍니다. 별명까지 있다고.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은호가 먼저 어색함을 깹니다. 얼리 씨가 선배 아버지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상철도 은호를 보며 놀란 표정입니다. 수철이가 지혁이 후배였어? 지혁은 손에 든 목도리를 은호에게 내밉니다. 은호야 이거. 내가 떨어뜨려서. 은호는 목도리를 받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아 고마워요 선배. 어색한 침묵이 또 흐릅니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상철은 아들을 보며 얼버무리며 대답합니다. 아니 어쩌다 알게 됐어. 넌 뭘 더 알려 그래. 그냥 내 친구인데. 지혁은 아버지의 반응에 당황합니다. 상철이 은호를 보며 말합니다. 수철아 우리 가자. 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얼리 씨. 상철과 은호가 버스 정류장을 벗어나 골목 안쪽으로 걸어갑니다. 지혁은 멍하니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지혁은 순간적으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지혁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을 따라갑니다. 상철과 은호는 골목 안쪽 작은 카페로 들어갑니다. 지혁은 카페 건너편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깁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입니다. 상철과 은호는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은호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하는 모습.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입니다. 지혁은 건물 모퉁이에 기대어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아버지와 은호가 저렇게 친했다니.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옵니다. 지혁은 재빨리 건물 모퉁이 뒤로 더 깊이 숨습니다. 상철과 은호가 카페 앞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얼리 씨, 오늘도 정말 고마워요. 얼리 씨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수철아. 넌 잘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얼리 씨도 힘내세요. 좋은 일 꼭 생길 거예요. 그래,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은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상철은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지혁은 숨을 죽이고 건물 모퉁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철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혁이 숨어 있는 쪽을 봅니다. 지혁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와 임마. 상철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합니다. 지혁은 할 수 없이 건물 모퉁이에서 나옵니다. 상철은 아들을 보며 팔짱을 낍니다. 언제부터 따라온 거야? 지혁은 멋쩍게 웃습니다. 아,
그냥. 상철은 한숨을 쉽니다. 그냥? 내가 여기 올 일이 뭐가 있어? 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궁금했어요. 아버지랑 은호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상철은 아들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빙그레 웃습니다. 집 가면서 얘기하자. 지혁의 차. 지혁이 운전하고 상철이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은호랑 언제부터 아셨어요? 한 6개월쯤 됐나? 6개월? 지혁은 핸들을 꽉 쥡니다. 6개월이면 자신이 은호를 좋아한다고 깨달은 시기부터입니다. 자주 만나셨어요? 아니,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 서로 고민 있을 때 문자하고 만나고 그래. 지혁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무슨 고민이요? 상철은 창밖을 보며 대답합니다. 나는 재취업 안 되는 거, 큰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 수철이는 일 얘기, 가족 얘기 그랬지. 지혁은 숨이 막힙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은호에게 하소연했다는 것을. 차는 이제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상철이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걸어갑니다. 상철이 멈춰 서고 지혁도 섭니다. 상철은 아들을 마주보며 말합니다. 혼자 좋아한다는 여자가 수철이 쟤지. 지혁은 순간 숨이 멎습니다. 상철이 빙그레 웃습니다. 내가 어제 수철이 보는 눈빛 보면 다 알지. 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네? 상철은 아들의 어깨를 툭 칩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은호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마음을 거절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고. 지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상철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겠구나. 지혁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상철이 말합니다. 수철이 좋은 애더라. 지혁이 고개를 듭니다. 상철이 계속 말합니다. 밝고 똑똑하고 따뜻해. 내가 재취업 안 돼서 힘들 때 수철이가 나 많이 위로해줬어. 지혁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상철은 잠시 멈칫합니다. 수철이가 나한테 큰아들 얘기 많이 해줬어. 내가 너한테 서운한 얘기하면 수철이가 그러더라. 아드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시는 것 같다고. 아버지 입장도 이해하지만 아드님도 힘드실 거라고. 지혁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수철이가 그러더라. 부자지간인데 조금만 대화하면 금방 풀릴 거라고. 지혁은 아버지를 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상철도 아들을 안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아버지도 미안하다. 잠시 후 지혁이 먼저 몸을 떼며 묻습니다. 아버지, 은호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철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냥 천천히 가. 진심을 보여줘. 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철이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파혼만 안 했으면 내가 수철이 소개해주고 싶더라. 지혁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상철은 아들의 머리를 툭 칩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가자, 엄마 기다리신다. 현관문이 열리고 상철과 지혁이 들어옵니다. 거실에서 다정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상철은 들어오자마자 말합니다. 여보, 지혁이 혼자 짝사랑하는 여자가 내 친구래. 다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봅니다. 뭐라고요? 지환과 수빈도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형, 진짜야? 오빠, 무슨 소리야? 상철은 신이 나서 설명합니다. 지혁이 좋아하는 여자가 내 친구야. 다정은 남편에게 다가옵니다. 당신 그런 친구 있었어요? 상철은 어색하게 웃습니다. 응. 한 6개월 됐나? 다정은 놀랍니다. 6개월이나? 나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상철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지환이 끼어듭니다. 형, 그 사람 누군데? 지혁은 얼굴이 빨개지며 말합니다. 회사 동료야. 대학 동아리 후배. 수빈이 눈을 반짝입니다. 대박. 오빠 대학 후배? 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정이 묻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당신 친구라고요?
상철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인테리어 현장에서 만났는데 진짜 좋은 친구야. 밝고 똑똑하고. 다정은 남편을 보며 웃습니다. 당신 지역이 놀려먹는 거 되게 재밌나 봐. 상철은 당황합니다. 아니야. 진짜 몰랐다니까. 지환이 형에게 다가옵니다. 형, 근데 아버지가 이미 친구니까 유리한 거 아냐? 수빈도 거듭니다. 맞아. 오빠 아버지한테 정보 물어봐. 모두가 웃습니다. 다정이 지역의 손을 잡습니다. 지역아, 엄마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지역은 수줍게 웃습니다.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니에요. 상철이 아들에게 윙크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가족들의 응원에 지역은 힘을 얻습니다. 같은 날 밤 박진석과 고성희의 침실. 박진석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고 고성희는 화장대 앞에서 스킨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희가 거울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오늘 성재 여자친구 만났어요. 박진석은 책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봅니다. 성재 여자친구.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션을 바릅니다. 네. 이수빈이라고 하던데 제가 먼저 만나봤어요. 박진석은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어떻던가? 고성희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 말합니다. 젊고 예쁘긴 한데요. 박진석이 기다립니다. 고성희가 말을 잇습니다. 제 생각엔 좀 맹랑한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맹랑하다고? 고성희는 침대로 걸어오며 말합니다. 네. 자기 주장이 확실한 건 좋은데 좀 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박진석의 표정이 조금 굳습니다. 고성희가 침대에 앉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고성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제가 성재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왜 간섭하냐는 식으로요. 박진석의 눈이 커집니다. 뭐? 고성희는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아니, 그 애가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박진석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고성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여보, 저는 그냥 성재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성재가 이혼 경력도 있잖아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당신 마음은 알겠어. 고성희는 남편을 보며 말합니다. 근데 그 애가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박진석은 아내를 안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고성희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빈의 집. 수빈은 노트북 앞에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르고. 음악은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지 않고 받습니다. 여보세요? 이수빈 씨? 박진석입니다. 슈조이 그룹. 순간 수빈의 눈이 커집니다.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4시에 회사로 오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수빈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오후 4시 슈조이 그룹 회장실. 수빈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들어갑니다. 박진석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앉으세요. 수빈은 의자 끝에만 걸터 앉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수빈을 관찰하다 입을 엽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 만났다죠? 네. 뭐라고 하던가요? 수빈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한 답입니다. 그래서?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각서를 쓰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헤어지겠다는. 박진석의 눈썹이 순간 움찔합니다. 각서? 그건 자신도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썼습니까? 아니요. 안 썼습니다. 왜죠? 수빈은 박진석을 보며 또렷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성재 오빠랑 언제까지 만날지는 저희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합니다. 역시 당돌하군. 박진석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수빈 씨, 성재가 나한테 말했어요. 결혼은 안 한다고. 그냥 연애만 한다고. 네.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결혼 전제 아니면 만나도 좋다고. 수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합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연애하다 보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 결혼 생각하게 되죠. 수빈은 숨을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수빈 씨를 불렀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집어듭니다. 이거 이수빈 씨네 집안 조사한 겁니다. 아버지 이상철 씨 정년퇴직 재취업 준비 중. 어머니 김다정 씨 파트타임. 오빠 둘. 수빈의 얼굴이 굳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수빈을 똑바로 봅니다. 우리 성재랑은 격이 다릅니다. 수빈은 주먹을 꽉 쥡니다. 성재는 27에 이미 한 번 결혼했어요. 사랑한다고. 근데 경제 지원 끊었더니 1년도 못 버티고 이혼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확실히 해두려고요. 박진석은 수빈을 차갑게 보며 말합니다. 이수빈 씨, 성재랑 연애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통보예요. 수빈은 숨이 막힙니다. 이수빈 씨는 25이잖아요. 젊고 예쁘죠. 근데 그게 다예요. 성재한테 맞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수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박진석이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연애하다가 헤어지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불렀어요. 수빈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수빈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을 똑바로 봅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수빈을 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냐고 성재 오빠한테 맞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셨죠? 수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3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시고 정년퇴임하셨어요. 지금도 재취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박진석이 수빈을 봅니다. 어머니는 시부모님 모시면서 저희 3남매를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어요.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지금은 어머니 자신을 위해 일도 하시고 도전도 하세요. 박진석은 수빈의 가족 이야기에 묘한 감동을 받습니다. 오빠 둘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멋지게 도전하며 살고 있고요. 저희 집은 부유하진 않지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저희 집은 부유하진 않지만 서로 존중하는 법을 알아요.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수빈은 박진석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성재 오빠, 외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저랑 있을 때도요. 저는 그 외로움을 안아주고 싶어요. 박진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저는 성재 오빠를 슈조이 그룹 장남이 아니라 박성재라는 사람으로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제 젊음은 시간 지나면 사라지겠죠. 근데 제 마음은 안 사라져요. 수빈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결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만약 정말 만약에 언젠가 저랑 성재 오빠가 서로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어진다면요. 수빈은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그땐 회장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든 저는 성재 오빠 곁에 있을 거예요. 박진석은 말없이 수빈을 봅니다. 수빈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빈은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이수빈 씨. 수빈이 멈춥니다. 돌아보지 않고 서 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당신 진심은 알겠습니다. 수빈이 천천히 돌아봅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차갑게 보이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천천히 만나보세요. 서로를. 수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빈은 회장실을 나옵니다. 박진석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쉽니다. 저 아이, 뭐지? 지역의 사무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은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은호야, 점심 같이 먹을래? 잠시 후 은호의 답장이 옵니다. 좋아요, 선배. 지역은 환하게 웃습니다. 점심시간. 지역과 은호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마주 앉습니다. 선배, 얼리 씨랑 사이 풀렸다며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다 은호 덕분이야. 은호는 밝게 웃습니다. 다행이에요. 얼리 씨가 선배랑 사이가 안 좋아서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지역은 은호를 보며 말합니다. 은호야, 고마워. 내가 아버지한테 내 얘기 많이 해줬다며. 은호는 얼굴이 살짝 붉어집니다. 지역은 은호에게 조금 더 다가갑니다. 은호야, 나 진심이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은호는 지역의 눈을 봅니다.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은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선배. 저도 선배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선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지역은 은호의 말에 희망을 느낍니다. 그럼. 나 너 좋아해도 돼? 은호는 얼굴이 더 빨개지며 말합니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게 뭔지는 선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지역은 환하게 웃습니다. 알았어. 내가 진심 보여줄게.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짓습니다. 같은 날 오후 병원. 영란은 우진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복도를 걷다가 우진의 병실 앞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잘할 수 있지? 은호의 목소리입니다. 영란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은호와 우진이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습니다. 너도 잘할 수 있지? 우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은호가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 설계자가 나야. 우진이 널 위한 거니까 꼭 성공시킬 거야. 영란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습니다.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우진 오빠가 뭘 하려는 거야? 우진이 말합니다. 근데 은호야, 엄마가 알면. 괜찮아, 우진아.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해. 자유. 영란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진 오빠가 엄마한테 반항하려는 거야? 영란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 끝으로 가서 지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환 오빠, 나 누굴 만나러 가고 싶은데. 지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 영란은 조용하지만 다급하게 대답합니다. 우진 오빠 살려준 은호 언니.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지환은 영란의 다급함을 느낍니다.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 오빠 도와줘. 지환은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좋아. 도와줄게. 영란은 지환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영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다음 날 저녁 은호는 사무실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합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요. 은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영란입니다. 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란을 봅니다. 누구세요? 영란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란예요. 은호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영란은 심호흡을 하고 말합니다. 저, 한우진 아세요? 은호는 깜짝 놀랍니다. 우진이요? 영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 우진 오빠 여동생이에요. 은호는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영란을 다시 봅니다. 우진의 여동생이라면 은호는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영란도 그 엄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영란도 은호의 눈빛을 보며 알아챕니다. 언니도 알고 있구나.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영란가 말을 잇습니다. 언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은호는 영란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근처 카페로 갈까요? 두 사람은 함께 근처 카페로 갑니다. 카페에 앉자 영란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우진 오빠 살려주셔서. 은호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우진이는 제 쌍둥이 오빠이자 친구니까요.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언니, 어제 병원에서 들었어요. 언니가 오빠를 위한 프로젝트 준비하신다고. 은호는 놀라 영란을 봅니다. 영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언니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은호는 영란의 불안을 느낍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영란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진 오빠가 엄마한테 반항하려는 거 아니에요? 설마 유학도 안 가고. 은호는 영란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영란 씨, 우진이는. 영란은 은호의 말을 가로막으며 다급하게 말합니다. 언니, 우리 엄마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진 오빠가 엄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제발. 오빠 말려주세요. 은호는 영란의 손을 잡습니다. 영란 씨, 진정해요. 내가 설명해 줄게요. 영란은 눈물이 글썽입니다. 언니, 우진 오빠 잘못되면 어떡해요? 은호는 영란을 보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영란 씨, 우진이는 지금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는 거예요. 우진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요. 영란은 은호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유롭게? 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우진이는 그동안 너무 많은 압박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진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란은 은호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신은 우진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압박했는지도. 언니, 제가 몰랐어요. 우진 오빠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은호는 영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영란 씨,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우리 같이 우진이 도와줘요. 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은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영란은 은호를 바라봅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은호도 영란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괜찮아. 우진이를 걱정하는 마음 나도 알아. 영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자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함께 우진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은호는 안도합니다. 다행이다. 영란은 그 사람과 다른 것 같아서. 고성이는 차 안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잠시 후 수빈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갑니다. 고성이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수빈을 따라갑니다. 수빈은 집 앞 골목에 들어섭니다. 고성이는 골목 입구에서 수빈을 지켜봅니다. 수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고성이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수빈, 너 내가 만만해 보이니? 고성희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부탁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이수빈, 그의 가족들 정보까지 전부 다 알아봐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들. 전부요. 고성희는 수빈의 집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약점은 가족한테 있는 법이니까. 전화를 끊고 고성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박진석 회장을 설득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수빈. 고성희는 차에 타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성희의 차가 사라집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지혁은 은호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봅니다. 선배, 오늘 고마웠어요. 잘 자요. 지혁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나도 고마워. 은호야, 좋은 꿈 꿔. 상철과 다정의 침실. 상철은 다정에게 말합니다. 여보, 지혁이 표정 봤어? 완전 밝아졌더라. 다정은 남편을 보며 웃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좋은 친구 사귀셨네요. 상철은 어색하게 웃습니다. 친구가 우연히 우리 며느리감이 될 줄은 몰랐지.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은호는 영나와 나눈 대화를 떠올립니다. 영나. 우진이 동생은 다행이야. 영나는 달라. 은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영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영나는 은호에게서 온 문자를 봅니다. 영나야,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우리 자주 보자. 영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답장을 보냅니다. 네, 언니. 저도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언니. 수빈은 작게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성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빠, 오늘 회장님 만났어. 생각보다 힘들었어. 잠시 후 성재의 답장이 옵니다. 미안해, 수빈아. 내가 너한테 힘든 일만 시키네.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아니야, 오빠. 나 괜찮아. 오빠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수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고성이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고성이는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수빈, 넌 내가 누군지 아직 몰라. 곧 알게 될 거야. 석양지는 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꿈꿉니다. 지혁은 은호와의 미래를, 은호는 새로운 시작을, 상철은 아들의 행복을, 영나는 자유를.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고성이는 자신의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밤, 모두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음모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다음 회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서 또 만나요.